의혹에 대해 검찰이 업체 대표를 전격 구속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자금 흐름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교통 문제를 진단하는 시간. 오늘은 연말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에서도 소외되는 호남 전라선의 현실과 증편의 필요성을 알아봅니다. 전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편성할 재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편성 여력이 충분하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한 반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제의 한 사료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건식 김제 시장과 특혜설이 나돌았던 바로 그 사료업체입니다. 검찰은 현재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이건식 김제 시장이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배 회사에서 생산하는 보조 사료를 김제 씨가 16억 원어치나 구매한 것은 특혜라며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그동안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수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사료업체 회장 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게서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도 정 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와 관계 공무원 등 사건 관계자들을 놓고 자금의 흐름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구매한 보조 사료가 김제 씨의 주장대로 전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었는지 사료의 품질 검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 씨는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가축질병 그때 큰 재난이 닥치니까 이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시도를 이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감사원은 당시 김제 씨가 이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도록 했는데 김제 씨는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한 데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이 시장에 대한 소송을 미루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감사원이 도교육청에 예산 여력이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을 교육청에 편성할 의무가 있고 재원을 마련할 여력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뒤 내놓은 결과입니다. 전북의 경우 정부 지원금 733억 원과 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포함하면 990억 원가량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13억 원을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의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짜맞춤식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밝힌 법적 근거들은 교육과 보육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법률의 체계 정당성을 무시하는 조악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재원 여력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분석 결과를 최대한 인정한다 해도 275억 원을 넘지 않고 이미 다른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빚을 내야 할 지방채 488억 원과 아직 내려오지 않은 목적 예비비 145억 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만큼 초중등 교육에 소요되는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교육부에 이어서 감사원까지 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들이 누리과정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북의 육상교통 현실을 진단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수서발 KTX입니다. 오는 11월 수서발 KTX가 개통하는데 늘어나는 노선이 경부선에 집중된 데다 전라선은 아예 제외돼 있습니다. 보도에 이창익 기자입니다.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수서발 KTX는 올 11월쯤 운행을 시작합니다.
기존 KTX 외에 50편 이상의 고속철이 추가로 운행될 예정이어서 지역마다 관심이 높습니다. 수서발 KTX가 잠정적으로 결정한 운행 횟수는 왕복을 기준으로 경부선은 38회, 호남선은 18회입니다. 호남선은 경부선의 절반 수준이고 전라선은 아예 증편 계획이 없습니다. KTX 증편을 위해서 국토부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의 이용 시간이 집중된 시간에 증편될 수 있도록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대상으로만 사업 면허를 받아 전라선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호남선의 승객이 경부선과의 4분의 1에 불과해 운행 편수를 늘리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수요보다 더 추가해서 호남 쪽에 부분에 배정을 한 거거든요. 지금 걱정이 그만큼 수요가 호남 쪽에 받쳐줄까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하지만 KTX 운행 간격을 1시간 이상 벌어져 있는 현재의 호남 전라선에서 승객이 적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지난해 KTX 개통 이후 익산역과 전주역의 승객은 각각 211만 명과 101만 명으로 전보다 55% 늘어난 점도 지역에서 증편을 요구하는 근거입니다.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을 다녀간 1,000만 명의 관광객들 가운데 상당수는 철도를 이용해 전주를 찾았습니다. 증편을 해서 배차 간격을 좀 줄여줘서 배차 간격이 줄어들수록 승객들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열차 이용은 더 활성화된다고. 수서 고속철 증편 문제는 개통 전인 올 하반기에 집중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호남선과 전라선의 증편을 끌어내기 위한 지자체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최근 익산 왕궁 축산단지의 악취가 크게 줄고 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유용 미생물인 EM균을 농가에 보급한 뒤여서 실제 악취 저감 효과가 주목됩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익산 왕궁면 근처를 지날 때마다 맡아야 했던 축산 악취. 고속도로를 자주 오가는 버스기사와 승객들은 최근 들어 악취가 줄어든 것을 느낍니다. 좀 심하다는 거 고객님들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구나.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져갖고 저희도 환기는 하지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많이 덜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창문을 열지 않아도 그 냄새가 확 느껴졌었는데. 실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모니터링 결과 익산 왕궁의 복합 악취는 지난 2012년 견디기 힘든 극심한 악취 수준에서 꾸준히 저감됐는데 특히 최근에 감소폭이 컸습니다. 축사 매입과 무단 방류 감시 등 꾸준한 사업의 효과로 분석되는데 그중에서도 유용 미생물, 즉 EM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유용 미생물을 배양해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한 건 지난해 6월. 분뇨 등의 물질을 빨리 분해시켜주는 유용 미생물이 섞인 용액을 150여 양돈 농가에서 일주일에 2차례씩 축사에 뿌립니다. 익산시는 왕궁 지역 농가들이 이 미생물 발효액을 사용하면서부터 이 지역의 악취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되는데 근데 확실히 악취가 많이 줄었고 제가 보니까 돼지한테도 좋고 냄새 안 나니까 사람한테도 좋고. 하지만 유용미생물이 악취 저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부족한 상황. 일시 방문객 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를 호소하고 있어 성과를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배양기 시설을 늘려가지고 주 4톤, 지금 2톤에 공급받은 것을 4톤으로 공급해가지고 더 많이 살포할 수 있도록. 유용 미생물에 대한 효과 분석과 추가 연구를 통해 도내 곳곳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농림수산 분야 직불제는 종류가 복잡해 지원 효과가 떨어지고 쌀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있다며 역할과 목적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대해 정부 방침대로라면 농가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쌀 중심 농업을 다른 작물로 유도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폭염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오늘부터 폭염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도우미와 무더위 쉼터,
산업 현장에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첫 폭염특보가 7월 5일에 발령됐지만 올해는 그보다 한 달 보름이 빠른 5월 19일에 발령됐습니다. 보수단체가 편법 점용해온 전주예술회관이 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주시가 내년까지 자유총연맹을 내보내고 시립예술단을 입주시키기로 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1년부터 예술회관을 써온 자유총연맹이 늦어도 내년까지 예술회관을 떠나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무상사용 협약이 끝나고도 17년째 공짜로 예술회관 3층을 사용해온 자유총연맹을 내보내고 예술단을 입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자유총연맹에게는 나갈 때까지 임대료를 받고 내년 이후에는 사용계약을 맺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시적으로 유상 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덕진예술회관이 시립예술단의 그 연습이나 공연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예술단이 연습장으로 써온 가건물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전주시는 가건물 건축 자체는 합법이었지만 2년 단위로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당장 철거할 경우 예술단 운영에 차질을 빚는 만큼 새로 건물이 들어서는 내년 말까지만 사용하고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예술회관이 비로소 예술인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질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중화장실 개념을 확대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엿본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로 넓히는 등의 법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연간 2천만 톤에 달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축산 배설물을 바로 수거해 고체 연료인 펠릿으로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된 고체 연료의 발열량은 무연탄의 70% 수준이어서 기존 석탄 소요량의 1%만 대체해도 연간 1,000억 원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북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40여 단체가 군산 사드 배치 반대 대책위를 결성했습니다. 대책위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반대 활동을 천명했습니다. 논란을 빚었던 익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이 추진됩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익산시 오산면 옛 영만초등학교 자리에 12학급 규모로 솜리유치원을 설립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의 확인을 거친 군산 지역 대학생이며 연간 수혜자는 1,000여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주시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이 됐습니다. 전주시는 유네스코 학습도시의 개발과 응용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